자, 이제 독립종속과 독립시행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게. 자, 여기도 시작하자마자 선생님이 개념 정리를 조금 약간 놨는데, 자, 개념 정리가 지금 왼쪽 밑에 좀 나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할 텐데, 사실은 내신에서는 이 독립종속에 대한 얘기가 워낙 엄청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독립종속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그냥 독립이면 뭐다, 이 정도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정리합니다. 그 개념들 밑에 적으시면 돼. 자, 독립. 자, 우리가 아까 배반이라는 건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얘기했잖아. 그래서 독립은 뭐냐면 의미상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이것도 바로 사건과 사건 사이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독립이라는 건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 너도 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고 나도 부분집합인데 이 두 부분집합이 서로 일어나는 것이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독립이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의미로 접근하면 상당히 힘들어. 그래서 독립의 정의부터 먼저 쓸게. 독립의 정의. 자, 독립의 정의는 뭐냐면 A가 일어나는 확률이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간 상관없이 A가 일어날 확률은 전부 다 일정하다. 요까지만 딱 기억해 주시면 돼. 이게 바로 독립의 정의예요. 자, 독립이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일어나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다 A가 일어날 확률이 동일하게 된다. B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B가 일어날 확률이 있었어요. B가 일어날 확률이 있는데 그 B가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 B가 일어날 확률로 동일하다. 이게 바로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현 안에 조건부 확률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독립인 걸 확인하고 싶으면 항상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해야 돼. 그게 불편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야. 방금 앞에 뭐라 했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를 해서, 야, 우리가 예를 들어 만약에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면 이래야 되는데,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A하고 B가 독립이 되면 얘가 뭘로 바뀌고 얘가 P, B로 바뀌게 되죠. A하고 B가 독립이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B가 일어날 확률로 바뀌고, 그래서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걸로 계산할 수 있으면 독립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쫙 돼서 결론. 자, 최종적인 결론은 뭐가 되냐? 자, A란 사건과 B란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의 정의도 있고 표현도 있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라는 건 어떻게 확인을 하고 또 이 식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 요거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과 곱하는, 자, 요럴 수 있으면 그 두 개의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이다. 근데 이것도 이미 우리가 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중딩 버전으로 설명하면 여기 지금 A 바구니가 있고 여기 B 바구니가 있어서 선생님이 A 바구니 당첨 꽝꽝꽝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 또 얘가 만약에 당첨 B 주머니에서 자 꽝꽝꽝 중에 선택하는데, 아까 만약에 같은 주머니면 내가 처음에 당첨을 뽑냐가 네가 당첨을 뽑는 거에 영향 주지? 근데 내가 여기서 당첨 뽑는다 해서 네가 당첨 뽑는 거에 영향 줄까 안 줄까? 안 주죠? 그 네가 당첨될 확률 3분의 1. 내가 당첨될 확률 3분의 1. 근데 우리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 각각의 주머니에서 우리 모두 당첨될 확률 구해라. 그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그냥 곱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딩 때 생각해보면은 확률을 분명히 배웠는데 그때사의 확률에서는 그냥 막 곱했어. 근데 그거는 다 서로 독립일 때만 그렇게 곱할 수 있는 거다. 자, 독립의 개념은 요게 다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충. 자, 필요 충분 요건이라는 건 이거죠. 자, 요식을 만족하면 독립이 되는 거고, 독립이라면 이 성립하는 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있는 네 가지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 거야. 근데 성질인데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잖아. 그럼 A의 여사건하고 B도 서로 독립이고요. A하고 B에 대한 여사건도 독립이고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독립이야. 그러니까 물어볼게. 야, 예를 들어 다음 시간에 차영이가 숙제를 다 해오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독립인 거에 하나 그냥 예를 들게.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얘가 내일 숙제 해오는 거랑
트럼프가 한 번 더 대통령 거랑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지. 그럼 얘가 숙제를 안 해오는 거랑 상관이 있을까? 당연히 없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얘가 해오나 안 해오나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숙제를 해오는 거랑 대통령도 한 번 하는 거랑 상관이 없으면 얘가 숙제를 안 해오는 거랑 대통령을 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6건 한다 해도 독립은 바뀌지 않는다. 얘네들이 독립이면 이런 것들도 다 자동으로 독립된다. 이런 건 뭐 독립의 성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오늘 내가 니네 한 10분 일찍 끝내주면 집에 갔을 때 니네 집에 통닭이 있겠냐? 상관없잖아. 최대 끝내줘도 통닭 있을 확률은 바뀌지 않잖아. 이런 걸 이제 독립이라 한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가 6건으로 바뀐다 해도 통닭, 맛있겠다. 배고파.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독립에 관련된 4가지 문제를 풀 거고 뒤에 또 마찬가지로 독립 시행이 더 중요해요. 자, 4가지 문제 깔끔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근데 여기는 다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야. 자, 어느 회사 전체 직원이 기혼, 자 일단 이거 사람을 좀 구별하고 있는데 그럼 일단 이런 느낌 딱 보면 이거 왠지 표로 정리하면 좀 쉽겠다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으니까 그럼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사람을 뭘로 구별하고 있어? 남자와 여자 결혼을 했냐 하지 않았냐로 사람을 구별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1, 2, 3. 자, 이때도 1, 2, 3. 자,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자 미혼이냐 기혼이냐, 기혼이 먼저 나오는구나. 자, 기혼이냐 미혼이냐를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어 생각을 하고 있다. 자, 남자 봤어요. 야, 기혼 남성 6명, 미혼 남성 20명. 아, 결혼하고 뭐 했대? 자, 기혼 여성 36명, 미혼 여성 X명인. 자, 요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자, 2가지 사건이 독립이고 싶대. A란 사건과 B란 사건이 서로 독립이 되기 위한 X의 값을 계산해라.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란 얘기는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로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근데 아직까지 A하고 B가 뭔지는 읽지 않았어요. 마지막 먼저 본 거니까. 자, A 먼저 볼게. A 뭐야?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걔네가 남성인 경우를 A라 하겠대. 그럼 전체 인원수가 얘랑 얘랑 더하면 42명이고 얘랑 얘랑 더하면 20 더하기 X명이니까 전체 인원수는 62 더하기 X명이야. 그럼 그 중에 계산할 수 있는 거. 자, PA 먼저 계산해 볼게. 자, A는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남자인 사건을 A. 그럼 남자를 뽑은 확률을 PA라 하시는 거야. 그럼 전체 62 더하기 X명 중에 한 명을 뽑는데 남자 전체 인원 26명이니까 자, 요것이 바로 PA라고 볼 수 있겠죠. PB, PB. B는 뭐야? 뭐가 B야? 미혼인 사람을 선택하는 걸 B라 하겠대. 미혼인 사람을 선택하는 걸 B라 하겠대. 그럼 미혼 몇 명이야? 미혼이 20 더하기 X명이야. 그럼 여기는 PB.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미혼인 사람을 뽑을 확률. 그럼 전체 인원수 62 더하기 X인데. 그 중에 미혼인 사람은 20 더하기 X니까 자, 요것이 바로 우변에 오는 2번째 항이 되겠다. 자, 왼쪽은 뭘까요? A 곱이 뭡니까? A는 뭐죠? 남자죠. 근데 B는 미혼이지. 그럼 얘는 미혼 남자를 뽑을 확률. 그럼 미혼 남자. 자, 미혼 남자는 20명. 걔를 뽑을 확률. 62 더하기 X분의 자, 20명이라는 요 X에 관한 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요 친구랑 사라지고 얘가 저로 넘어가면 자, 20 곱하기 62 더하기 X가 20 곱하기 20 더하기 X 계산해 주시면 X값이 얼마나냐? 120이 나오게 돼요. 미혼 여성 120명. 뭐 계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1차 방정식이니까. 자,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정리해 주시고 자, 너랑 나랑 서로 독립이고 싶냐? 이게 성립해야 돼. 언제 조건부 확률 하고 앉았냐? 자, 바로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각각의 이런 확률과 곱한 거가 같다면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16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16번 바로 갑니다. 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인 상황에서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다? 그럼 보자마자 니네가 쓸 식은 바로 뭐냐면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니까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니까 다시 한번 쓸게.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걸로 계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이라는 조건은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는 상이 됐어요. 식이 3개 주어졌죠? 계산합니다. 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4분의 3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냥 여기 중요한 거야. 야 독립이라 했기 때문에 그럼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찢어버릴 수가 있어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의 곱으로 이렇게 찢어버릴 수가 있어요.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A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이라 했으니까 넘어가. 그럼 B가 일어날 확률이 자 2분의 1 곱하기 요거의 역수인 3분의 4가 되고 그래서 6분의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 아닌가? 3분의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대요. 미안합니다. B가 일어날 확률. 자 근데 궁금한 게 이거야. 자 근데 이거 A하고 B가 독립이니까 이거 뭐죠? P, B죠? A하고 B가 독립이면 A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니까 바로 이 문제가 P, B를 구하라는 얘기고 정답은 그래서 바로 3분의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져주시면 됩니다. 끝. 그냥 니네 중에 혹시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거 쓸데없는 얘기지만 이거 잠깐 한번 분석 좀 한번 해볼까? 야 베이스에 뭐가 깔리냐? A에 대한 6건의 확률이 까낼래요? 그럼 분자에는 뭐가 깔리냐면 얘가 B하고 교집합에 A에 대한 6건의 확률이 깔립니다. 그잖아? 우리가 배웠던 조건부 확률로. 근데 아까 왜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봐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얘하고 얘도 서로 독립이잖아? 그럼 분자가 뭘로 분해가 되냐면 P, B하고 P, A의 6건으로 바뀌게 돼. 독립이니까. 그잖아? 얘랑 얘랑도 서로 독립이니까 둘에 대한 교집합 확률을 각각의 확률을 고불할 수 있고 그럼 얘랑 약분하니까 아 역시나 PB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오지 않아도 보자마자 A하고 B가 독립이니까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얘는 그냥 B가 일어날 확률로 이렇게 바로 오시는 게 필요하다. 독립이기 때문에. 16번이었어요. 자, 오른쪽 위에는 17번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기 있는 문제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문제 한번 읽어보면 니네도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야. 중학교 1학년이 풀 수 있는 수준이라 보시면 돼. 문제 봅니다. 자, 철수와 영희는 볼링 시합을 해. 2게임을 연속해서 이기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데 철수가 좀 잘하나 봐. 남자라 운동신경이 좋은가? 자, 철수가 영희를 이길 확률이 3분의 2라고 한다면 5번째 게임에서 철수가 우승할 확률. 그럼 우리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누가 이긴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라운드인데 5번째에서 철수가 게임을 끝낸 거야? 근데 게임을 끝냈다는 얘기는 2번 연속 이겼다는 얘기니까 여긴 철수가 이겼겠지? 근데 여기서 연속해서 2번 이기면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그 이전에 한 번씩 번갈아서 이겨야 되고 이게 무슨 얘기야? 처음엔 영희가 이겼다가 철수가 이겼다가 영희가 이겼다가 철수 이기는 이런 식의 확률을 순서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각각의 사건들이 물론 사실은 독립이라는 걸 이렇게 사람들이 하더라고. 예를 들어 야 오늘 내가 집에 일찍 퇴근하는 거랑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 거랑 관련이 없잖아.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일찍 퇴근을 했어. 그래서 일찍 퇴근하지 않았으면 날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차에 부딪힌 사람이 되게 중요한 정치학자였던 거야.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내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근데 그 정치가가 뭔가 어떤 정책을 못 만들었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예를 들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은 배제하는 거야. 알겠지? 나비 효과라고 영화 있잖아요. 나비가 날면 저기 태풍 날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말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자, 그래서 야, 첫 번에 영희가 이겼으면 기분이 업되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 다음에 철수가 이기는 힘들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거 이제 무시하고 자, 그래서 영희, 철수, 영희, 철수, 철수 순서대로 승패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 영희 이길 확률 3분의 1. 그 다음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곱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겠다. 이런 겁니다. 자, 서로 사건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좀 엄밀하게 설명이 돼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한번 이기는 상황에 그 다음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좀 깔끔하게 있어야 의심하지 않고 간단히 쓸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조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유투. 예를 들어 윷놀이 던졌는데 예를 들어 하다가 개가 나왔어. 근데 얘가 개가 나오면서 가면서 뭔가 어떤 윷을 부딪히니까 옆에는 윷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는 배제한다는 얘기죠.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을 이렇게 자유롭게 곱할 수 있다 보면은 무한등비 급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자, 무한등비 급수란 건 뭐냐면 이런 거야. 기억나냐? 미적분 원인데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3승 더하기 따다다다다다다
뭔가를 계속 곱하는 수들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너 뭘로 시작하냐?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뭘 곱하고 있니? 그래서 공비와 초합만 잡아주시면 아마 다시 보면 기억날 거야. 미적분 원에서 했던 거. 자, 그거 좀 이용한대. 볼게요. 자, 값을 병 순서대로 주사위를 던지는데 3의 눈이 나오는 6분의 1의 확률로 그 사람이 승자가 돼요.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승패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던지는 거야. 값 던지고 을 던지고 병 던지고 값 던지고 을 던지고 병 던져서 언젠간 누군가 저 숫자 3이 나올 때까지 게임을 계속 진행하는데 자, 중간에 있는 을이 승리하게 될 확률을 계산해달라. 이런 방법 있겠죠? 값이 6분의 5의 확률로 실패를 하고 나서 두 번째 6분의 1의 확률로 을이 성공하는 케이스. 그런데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겠지. 6분의 5의 확률로 3번 아니 4번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차전에서 을이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패 총 7번의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6분의 1의 확률로 성공할 수도 있는 거겠지. 자, 뭘로 시작합니까? 요걸로 시작해요. 36분의 5로 시작을 하는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보세요. 6분의 5의 세제곱을 곱하고 있어요. 6분의 5의 세제곱. 계산해 주시면 또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결과 나오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18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독립종속의 의미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이렇게 곱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독립에 대한 얘기였고 자, 근데 이런 독립인 사건들을 여러 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의 확률 간단하게 개념 설명하고 바로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 자, 일단은 니네가 이렇게 나오면 용어를 좀 헷갈려 하기 때문에 자, 용어의 정의를 일단 확실하게 갖고 시작을 할게. 자, 독립시행. 자, 뭘 독립시행이라 하냐면요. 독립시행 적으세요. 자, 독립시행은 같은 조건에서 자, 선생님이 프린트에 그냥 적어주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적으란 이유는 잠 좀 깨면서 들으라는 얘기죠. 같은 조건에서 서로 독립인 시행을 반복하는 것을 우린 바로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가장 대표적인 예가 OMR 찍기. 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를 풀면 좋지만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본 거야. 예를 들어 시험 보러 갔는데 아랍어 시험을 본 거야. 아랍어. 제2외국어 아랍어 시험 본 거야. 자, 1번 문제. 1번. 2번. 3번. 이거 찍을 수밖에 없죠. 아랍어. 제2외국어. 니네는 이과니까 본 적은 없나? 이과도 시험지 주지 않냐? 그래도? 다? 모의고사에? 제2외국어 시험지를 아예 안 봤나? 아, 아예 안 주는구나. 그냥 아랍어 시험지 한번 나중에 한번 선택해서 한번 보세요. 풀 수가 없어요. 맞을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찍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동일한 시행들을 여러 번 반복하는 상황. 이걸 독립시행이라 하고요. 그럼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은 간단하게 예를 들을게.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가장 간단한 예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주사위 말고 니네 윷놀이 알지? 윷놀이에서 도개걸 윷모 중에 도하고 걸 구별할 줄 알아? 확실히? 도하고 걸? 난 가끔 헷갈리던데. 이게 도예요. 요거 하나 뒤집어지고 나머지 3개 엎어져 있는 요게 바로 도입니다. 근데 얘하고 얘 중에 일어날 확률이 동전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달라서 얘가 일어날 확률이 예를 들어 4분의 3이고 얘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인 자, 요렇게 던진 주사위 윷놀이 던졌을 때 도가 나올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편의상 얘를 동그라미라 하고 얘를 X라 한 다음에 근데 니네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이 과정을 야, 동그라미 나오고 X 나오고 X 나오고 X 나올 수도 있는 거고 X 나오고 동그라미 나오고 XX 나올 수도 있는 거고 XX에 동그라미 X 나올 수도 있는 거고 XXX에 동그라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지? 그래서 근데 이거의 확률들을 계산해 보면 이 친구의 확률은 4분의 3의 확률에다가 4분의 1을 몇 번 곱하고 3번을 곱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분의 3 한 번에 4분의 1을 3번 곱하겠지? 왜냐면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뭐만 해주시면 4만 해주시면 자, 도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했다. 근데 이 횟수가 예를 들어 한 20개면 예를 들어 아랍어 시험을 내가 100% 다 찍었는데 7문제 맞을 확률 구해라? 그럼 동그라미 XXXXX 이거를 다
동그라미 요거를 7개. XXXXX 얘를 13개를 나열한다 생각을 해봐. 근데 일단 확률은 똑같을걸? 5분의 1의 확률로 7개 맞히고 5분의 4의 확률로 13개 틀린 건 다 똑같을걸? 그럼 그 앞에 뭐만 곱하는다? 경우의 수만 곱하면 되는데 그 경우의 수가 사실은 조합이 아니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똑같은 X 동그라미 7개와 서로 같은 7개, 17개의 X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인 20팩토리얼을 7팩토리얼과 13팩으로 나누고 얘랑 더한 게 위에 있으면 얘를 조합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13C7 13개 중에 7개를 맞았습니다. 5분의 1의 확률로 7개 맞고 5분의 4의 확률로 13개 틀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윷놀이가 일어날 확률, 도가 일어날 확률 4개 중에 1개 앞면이 나왔습니다. 4분의 3의 확률로 하나 앞면 나오고 4분의 1의 확률로 하나 뒷면 나왔다. 조합 지수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지난번에 이항정리 설명할 때 왜 조합 지수 지수의 합은 전개식이라 했는데 자, 조합 지수 지수 형태를 띠고 있는 자, 요런 식의 확률을 보시면 아, 4번 중에 한 번 했구나.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3인 짓을 한 번 일어나고 그 6건의 확률이 3번 일어난 확률이구나. 자, 이걸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확률 계산해 주시고 그 중에 몇 번 그것이 일어났는지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마무리 한번 적어볼게요. 자, 뭐 개념 정리라고 할까요? 뭐 한데 뭐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이건 이해를 돕기위한 거니까 지울게요. 선생님 옛날에 농구를 별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 농구를 많이 했는데 뭐 골 넣을 땐 재밌는데 이렇게 블로킹 당하고 그러면 빡치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농구를 많이 했어. 하긴 많이 했어. 맨날 친구 농구하자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농구 자유투를 던졌어. 들어갈 확률이 3분의 1이야. 근데 10개를 쐈어. 그 중에 4개 들어갈 확률을 구해라. 아, 10개 중에 4개 들어갔다. 3분의 1의 확률로 4개 들어가고 3분의 2의 확률로 나머지 6개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자, 물론 나중에 이것들을 막 더하고 막 계산하고 하는 복잡한 계산도 있겠지만 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개념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문제부터 한번 문제를 볼게. 자, 기본 문제 그런데 잠깐만 기본 문제가 돼. 기본. 그지? 기본. 건기범 괜히 쿠폰 줘가지고 지금 집에 가면 세탁기 때문에 털리게 생겼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화를 풀까? 어떻게 하면 화를 풀까? 뭘 사줄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뭐 사주기 좀 그렇고 뭐 하면 그걸 풀까? 그래? 뭐라도 사는 게? 아, 빈손으로 가는 것보단 타르타르 좀 사갈까? 타르타르? 타르타르? 뭐 그런 걸로 퉁치려고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 소수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니네가 먼저 볼 건 소수가 나올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 자, 주사위 6개 중에 소수는 2, 3, 5, 3개이기 때문에 소수가 나올 확률이요 2분의 1이에요. 근데 그 중에 총 5번을 실시했고 근데 그 중에서 3번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중에 3번 성공했습니다. 2분의 1의 확률로 3번 성공하고 2분의 1의 확률로 2번 실패했다. 물론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산이 되지만 그 의미상 따로 적어준 거야. 계산하면 돼. 끝이야. 자, 뭔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이 일어날 확률과 그리고 그것이 몇 번 중에 몇 번 일어났는지 그것들만 잘 체크해서 바로 그냥 독립시행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근데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냐? 방정식의 활용이나 다양한 활용 문제하고 문제를 섞어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섞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20번 문제 볼게. 자, 좌표 평면의 원점에 점P가 존재를 했어요. 근데 동전을 던져서 규칙에 따라서 가하고 나라는 시행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시행을 5번 한 다음에 그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습관이 좋은데 습관이 중요한데 표를 만들어. 봐봐. 자, 가라고 하는 상황과 나라고 하는 상황에 얘가 지금 이지선다 중에 하나인데 제일 먼저 뭘 구하냐면 그것이 일어날 확률들을 먼저 계산을 해요. 확률. 먼저. 자, 얘는 동전을 던져서 사실은 앞면과 뒷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 나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해. 자, 근데 이랬을 때 얘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행동. 자, 이 행동이라는 건 사실은 뭐 수직선의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000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500원을 잃는다.
내가 뭐 5분의 1의 확률로 시험 문제를 맞히면 1,000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500원을 잃는다처럼 어떤 행동들이 있어. 항상 하는 행동. 근데 행동이 뭐냐? 가를 하면은 어떻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고 얘는 이러면 Y축 방향만큼 평이동하는 자 요런 상황이 결정이 되고 자 그 오른쪽에 뭘 적냐? 횟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횟수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습관처럼.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대문자 X 확률 변수처럼 놓는 거예요. 시작을. 자 근데 총 5번을 실시했기 때문에 요 상황이 일어나는 건 뭐다? O-X.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조사해야 돼. 이 최종적인 결과물은 수직선상의 좌표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잃고 따는 상금이 될 수도 있고 자 최종적인 결과물 볼게. 자 X축 방향 원점에서 출발했을걸? 어디 있어? 자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X만큼 잠깐만 맞죠? 자 X방향으로 1만큼 X축 방향으로 1만큼 X번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최종적인 X좌표는 X겠죠? 근데 O-X번 Y좌표가 올라갔으니까 Y좌표의 최종적인 위치는 O-X겠지? 근데 이놈이 X 빼기 Y는 3에 있을 확률. 이 점이 이 직선에 포함될 확률.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X 빼기 O-X가 얼마? 3. 그럼 2X가 8. 아, X가 4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5번 중에 4번 일어나야 된다고. 얘가 4번 일어난다고, 얘가. 5번의 실시 중에서 4번 일어난다. 아,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인 게 4번 일어나고 나머지 2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표하는 요 습관 좀 들여주셔야 돼. 자, 뭔가 좀 반복한다는 느낌이 나면. 자, 확률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반도를 반복한다는 느낌이 나면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계산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 더 해볼게. 비슷한 문제인데 얘도 중요하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사실은 니네 보고 해보라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자, 좌표 평행의 점피가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을 해. 원점에서 출발을 하고 이번엔 나란 조건하고 다란 조건으로 구별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재활용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나라고 하는 조건하고 다라고 하는 조건이 각각 몇 번씩 일어나느냐. 근데 좀 재미없게 또 동전으로 했어.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과 뒷면이 나오니까 확률 상황은 똑같고요. 나라는 상황은 일어날 때마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고 똑같은데 자, 나라는 상황은 뭡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도 1만큼 평이동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하는 이 짓을 몇 번 반복했다. 이 짓을 몇 번 반복했습니까? 자, 밑에 볼게요. 이 짓을 몇 번? 6번을 반복을 해야 돼요. 6번. 자, 얘를 6번 반복했으니까 자, 위에가 X번 일어났으면 밑에는 몇 번 일어났다? 6-X번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되고 최종적인 좌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X좌표가 X번 일어났으니까 근데 X좌표가 또 6-X번 일어났으니까 그럼 X좌표는 무조건 늘어나는 거니까 X좌표는 6번 내면 무조건 6으로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되나 무조건 X좌표는 한 개씩 늘어나니까 이게 한 번 늘어나고 이게 2번 늘어나고 그럼 좀 재밌었을 텐데. 그죠? 근데 이거 한 번 늘어나고 한 번 늘어나니까 X좌표는 무조건 6이 될 것이고 그럼 Y좌표는 6-X가 되겠네요. 6-X가 이 점의 최종적인 좌표가 되겠다. 자, 근데 궁금한 건 이 둘을 더한 것이 3의 배수가 되고 싶다 했으니까 그럼 얘랑 더한 12-X가 3의 배수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X가 뭐가 되는 방법? 0이 되는 방법. X가 뭐가 되는 방법? 3이 되는 방법. X가 뭐가 되는 방법? 6이 되는 방법까지. 9는 안 돼. 총 3번이 6번 반복했기 때문에 9번 이라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 세 가지 확률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계산할게. 자, 6번 중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건의 확률만 6번 일어났어요. 자, 6번 중에 3번 일어났습니다. 본사건 3번 일어나고 여사건도 3번 일어나고 자, 6번 중에 6번 일어났습니다. 본사건의 확률만 6번 일어났다. 요거 다 더해주시면 요것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게 된다. 자, 일어나는 확률이 얼마인지를 잘 판단을 해주셔야 돼. 자, 이제 문제가 3개 남았어요. 3개. 밥을 안 시켰어요. 근데 깜빡하고. 지금이라도 시키면 되지 않냐? 근데 늦었어.
카드를 올려놔야 되는데 룰이 있어요. 여기 딱 테이블에 카드를 딱 올려놓으면은 주문하잖아? 그럼 이제 시간 맞춰서 갖다 주고 알아서 계산을 하거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 자, 상자 A에는 빨간 공 1개. 뭐 맨날 뭐 있는 일이지 뭐. 이제 상자 A는 빨간 공이랑 흰 공 들어있고, 상자 B에는 또 빨간 공과 흰 공이 들어있고, 근데 갑이 을이 모르게 두 상자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 상자에서 몇 번? 야, 복원 추출이란 건 뭐냐면 꺼낸 공을 보고 다시 집어넣는, 꺼낸 공을 보고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어떤 공을 꺼냈는지가 그 다음 공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그래서 복원 추출했다라는 걸 딱 보면 아, 이건 독립이고, 그래서 복원 추출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아, 이거는 바로 독립시행을 의미하는 반거구나. 5번을 반복을 했으니까 자, 독립시행을 반복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꺼낸 빨간 공의 개수를 가지고 B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한대. 볼게요. 자, 만약에 빨간 공이 3번 이하 나오면, 자, 근데 상자의 좀 상황을 좀 먼저 적고 갈게. 자, 상자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야, A 상자에는 빨간 공이 1개 있고, 그 흰 공이 지금 현재 2개 들어있는 상황이고, 자, B에는 뭐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냐면, 빨간 공이 2개가 들어있고, 자, 흰 공이 지금 몇 개냐면 1개가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자, 내가 몇 번 꺼냐? 5번을 꺼내는 상황이 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5번을 꺼낼 거야. 5번을 꺼낼 거야. 자, 보세요. 근데 을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 모르게 비밀스럽게 상자를 선택을 하고 공을 막 뽑아. 근데 만약에 빨간 공이 많이 나오면 을은 당연히 얘가 B 상자를 선택했다고 의심을 할 거고, 근데 만약에 흰 공이 많이 나오면 얘는 아, A 상자 선택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는데, 그 기준을 뭐라고 했냐면 빨간 공이 3회 이상 나오면, 이하 나오면, 그 흰 공이 많이 나오니까 얘가 A를 선택했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근데 빨간 공이 좀 많이 나와서 4회 이상 만약에 빨간 공이 나오면 갑이 상자 B를 선택했다라고 판단을 할 거래. 근데 중요한 거, 자, 갑이 상자 B를 선택하였을 때 을의 판단이 틀릴 확률. 근데 잠깐, 이거 베이지 정리 문제냐? 30초 동안 생각해줄게. 베이지 정리는 뭐야? 시간의 흐름에 역행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미 사건은 다 터졌고, 근데 그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스타일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상황인데 갑이 상자 B를 선택했을 때 을의 판단이 틀릴 확률. 이거 베이지 정리 쓰는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까 했던 그 베이지 정리 쓰는 문제다. 아니다. 이건 쓰는 문제가 아니다. 아무도? 이런 게 다 있어. 자, 일단 이 문제는요, 베이지의 정리를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자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을이 판단을 하지. 근데 문제가 상자를 선택을 했고 을이 판단할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전혀 베이지 정리 문제 아니야. 아까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겁나 했던 문제처럼 이 문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을의 판단이 틀렸을 때 A가 갑이 B를 선택했을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야. 판단을 잘못했는데 걔가 B를 선택했을 확률. 판단을 제대로 했는데 걔가 A 선택했을 확률. 그런 문제면 아까 문제야. 근데 이거는 그냥 선택을 했어. 근데 을의 판단이 틀리려면 을은 상자 A를 선택해야 되고, 상자 A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빨간색자가 3회 이하가 나오게 된 거야. 아, 야. 빨간색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인 짓을 반복을 했는데 5번을 반복을 했고, 근데 갑이 이 상자를 선택을 했는데 을의 판단이 틀렸다는 건 을이 A 상자를 선택했다는 뜻이고, 그건 빨간 공이 3번 이하 나와야 되니까요. 5번 중에서 빵번, 1번, 2번, 3번 나올 확률. 계산이 달라.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자, 6건으로 하는 게 낫겠지? 1-4번 일어날 확률하고 5번 일어날 확률을 제거해 주시는 게 낫겠죠. 2개밖에 안 되니까 쟤는 4개고. 자,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자, 1 빼기 4번입니다. 이게 4번 일어나야 되는 거야? 5번 중에 4번 일어났어요. 3분의 2의 확률로 4번 일어나고 3분의 1의 확률로 1번 일어나지 않았다. 5번 중에 5번 일어났습니다. 자, 3분의 2의 확률로 5번 일어났다. 자, 이거 빼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 되겠다.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니네가 이제 나중에 이게 많이 풀다 보면 사실 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 베이지 정리 쓰는 문제냐 아니냐 문제가 사실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로만 니네가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 교시 여기 사니까 그냥 있으면 돼. 미적분 투도 오늘 여기 사니까 오늘 미투 애들 많이 올 것 같은데. 아이씨. 자, 이제 보편적인 문제는 좀 됐고 뒤로 넘어가서 좀 재미난 두 가지 문제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고 23번 문제는 그냥 좀 독특한 문제야. 야, 지금은 우리가 판단을 여기 봐봐. 성공이냐 실패냐 두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조합으로 쓸 수 있지만 원래 이 경우의 수는 조합이 아니라 뭐였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상황이 두 가지니까 조합으로 바뀔 수 있는데 여기는 23번 문제는 그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바둑판에 정 가운데 이렇게 검은색 바둑돌이 있었었는데 점 A의 위치가 이게 반전이 잘 안 보이지만 이 위치에 오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서 왼쪽으로 두 칸 가고 밑으로 한 칸 내려오는 자, 요 위치에 그 점이 도달하고 싶은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다르대요. 자, 주사위를 던져서 1 또는 2, 3 또는 4, 5, 6이 나오냐에 따라 그 이동하는 방향이 달라진대. 그럼 생각해봐. 야, 결과적으로 왼쪽으로 두 번에 밑으로 한 칸만큼 내려오기 위해선 이 각각의 상황들이 몇 번씩 일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만약에 밑으로 한 칸만 내려온다면 위로는 올라가지 말아야 돼. 그잖아? 밑으로 한 칸만 내려온다면 위로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남은 5번인데 최종적으로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기 위해선 왼쪽으로 3번에 오른쪽으로 1번 이래야 되겠죠. 왼쪽으로 2번 오른쪽으로 1번 다시 왼쪽으로 3번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1번 움직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되는 뭐 이런 방법이겠고 근데 만약에 밑으로 2번 내려갔다 그럼 1번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왼쪽으로만 2번 움직여야 되니까 왼쪽으로 2번 움직이고 얘는 움직이지 마라. 뭐 니네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따져보면은 요거밖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알겠냐? 자, 이제 확률 계산해야지. 자, 주사위를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은 얘는 6분의 2고 얘 6분의 2고 얘 6분의 1이고 얘 6분의 1이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건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으로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없고 같은 것이 있는 수로 생각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상황부터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 야, 내가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 하고 밑으로 가는 걸 얘를 B라 하고 얘를 C라 하면 이 경우의 수는 마치 A, B,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경우에서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된다? 5팩토리얼을 자 3팩토리얼 나눠주시고 자 이거 일어날 확률 6분의 2인데 그거 한 번 일어나야 되고 6분의 2 확률 한 번 일어나야 되고 또 6분의 2의 확률 3번 일어나야 되고 6분의 2의 확률 3번 일어나야 되고 자 6분의 1의 확률이 몇 번 일어난다? 한 번 일어나야 된다. 요게 바로 첫 번째 확률. 자, 두 번째 선생님 두 번, 한 번 요거 두 번에 요거 두 번에 요거 한 번 일어나는 것도 할게. 그럼 경우의 수는 조합으로 안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5팩토리얼을 2팩, 2팩, 1팩으로 나누면 자 2팩과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 일어날 확률 6분의 2인데 두 번 일어나야 돼. 요거 일어날 확률 6분의 1인데 두 번 일어나야 돼. 이거 일어날 확률 6분의 1인데 한 번 일어나야 돼. 그래서 곱하기 6분의 1까지. 자, 요것이 바로 얘가 일어날 확률들을 계산한 것이다. 정리하세요. 자, 이제 한 문제 남았어요. 아연아 잘 적고 있니? 확실해? 자, 니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매뉴얼이 되기 위해서 사실 정리해 주는 거라 했어. 나중에 이제 니네가 문제를 풀다가 조건부 확률 생각 안 나는데 그럼 이제 보고 좀 하라 라는 의미로 주는 거니까 나중에 진짜로 이거 나중에 껍데기만 껴가지고 나중에 니네 뭐 이렇게 제본 같은 거 뜨면은 나름대로 니네가 나름대로 정리한 개념 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원래 선생님이 손으로 쓴 개념 정리 노트를 만들어 주려 했거든. 내가 손을 숫자는 잘 쓰는데 한글을 잘 못 써. 한글을. 정말 한글을 잘 못 써요. 한글을. 그러니까 내가 쓰니까 별로 안 예뻐.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니네 보고 이게 사실 이게 정리하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주는 거긴 한데 그래서 우리 버리지 마시고 잘 노트 알겠지? 칼라로 이쁘지 않습니까?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껍데기만 다 띄고 한 장 한 장 나 이렇게 니네 나름대로의 어떤 개념 공식 집으로 가지고 다니길 바래요. 수능 나오는 세 과목 다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오른쪽 문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특이한 문제고 어려워.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28번으로 나왔어요. 겁나 복잡하게 나온 거야 이게. 28번. 28번이 객관식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올해 2010년이면 그랬나?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6개. 야,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정육면체. 근데 100번을 반복해서 3의 배수가 K번 나올 확률을 PK라 하자. PK를 구하는 것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PK를 구하는 것까지는. 볼까? 야, 반복을 했네. 그래서 PK는요. 선생님, 100번 중에 K번 나왔어요. 근데 3의 배수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그 3분의 1이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K번 일어나고 그럼 나머지 3분의 2의 확률이 100-K번만큼 일어나지 말아야 돼. K번 일어날 확률. 이거 뭐 단순하죠. 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 100번을 실시했을 때 K번 일어날 확률을 PK라 했으니까 PK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야,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아? K 대신에 1을 대입하면 P1 빼기 P2 K 대신에 2 대입하면 P3 더하기 빼기 P4 자, P5 빼기 P6 다다다다 해서 마지막에 50 집어넣어주시면 자, P99 빼기 자, P100이라고 하는 요거의 값을 계산해보고 싶다. 풀마. 뭔가 좀 기술을 써야 될 것 같고 적어볼게. 선생님, 100번 중에 한 번 성공했습니다. 3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성공하고 3분의 2의 확률로 99번 실패했어요. 빼기. 선생님, 100번 중에 2번 성공했습니다. 3분의 1의 확률로 2번 성공하고 3분의 2의 확률로 98번 실패했어요. 플러스. 자, 100번 중에 3번 성공했어요. 3분의 1의 확률로 3번 성공하고요. 3분의 2의 확률로 97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까지 계산하고 싶으냐면 자, 100번 중에 100번 성공했어요. 3분의 1의 확률로 100번 성공했어요. 요거의 값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요걸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점이 좀 있었어. 이게 부호가 풀마면 옛날에 우리 2항 정리해서 뭐 했냐면 1 더하기 x의 n승의 전개식에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x가 곱해진 횟수가 풀마 되면서 홀수 번째는 플러스 뭐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식이 결정이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이 친구의 지수들이 모두 짝수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은 좀 약간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이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엄마 깜짝이야.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더하기 그럼 다시 여기가 빼기 자 이게 더하기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자 요 항을 보세요. 요 항을 보세요. 자 홀수번 곱해진 놈의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제 생성이 가능해. 근데 이게 100으로 끝나는 100으로 시작한 조합이 다인 줄 알았더니 하나가 안 보여. 이제 여기 100시 1이니까 만약에 이 앞에 누가 있었다면 자 100시형 3분의 2의 100제곱이 있었다면 여기도 100시형 3분의 2의 100제곱이 있었다면 자 그래서 우변을 니네가 사실은 보면 아 이게 뭐라는 걸 알아야 돼. 지난번에 선생님이 조합 지수의 합은 뭐랬어? 다항식을 전개한 거랬지? 그럼 니네가 얘를 보면 얘가 뭘 전개한 걸로 보여야 되냐면 앞에 있는 3분의 1 빼기 뒤에 있는 3분의 2의 100제곱을 전개한 식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게 지금 나는 선생님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이항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야. 이항 정리. 자 조합 지수들의 합들 얘를 전개한 걸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100번 중에 앞에 거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100번 중에 요거 한 번 선택하고 요거 99번 선택했어요. 자 100번 중에 요거 2번 선택하고 요거 98번 선택했어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거 100번 선택하는 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 나열이 돼 있는 자 그래서 결론은 바로 요거 얼마냐? 100시형은 0이니까 3분의 2의 100제곱에서 내가 궁금한 결과를 빼게 되면 3분의 1의 100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네가 구하고 정답은 자 3분의 2의 100제곱에서 3분의 1의 100제곱을 뺀다. 자 이게 바로 정답.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요런 개념을 쓰는 좀 많이 응용된 문제니까 이거 모른다고 독립시행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 늘상 하는 얘기지만 또 우리 또 바로 수업 듣는 친구도 있고 하겠지만 하여튼간 다음 학교 올 때까지 미루지 말고 이거 시간 지나면 나중에 또 인강 한번 보고 그게 그거 아니야. 자 숙제 내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